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라는 건 우리가 연예인들을 이제 TV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와서 소속사가 어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소위 말하는 소속사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다른 연예인들까지 포함을 해서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에서 사장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들을 볼 겁니다. 바로 그 연예기획사를 설립하는 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입니다. 근데 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이런 TV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설립한 후에 그 예술인들을 해외에 송출하는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비자 업무와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또 따라서 이제 외국에서 또 오는 연예인들을 한국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일도 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있어야 하다 보니까 대표자라든가 임원에 대한 신분을 아주 중요하게 불법적 행위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표나 임원은 배제하려는 노력을 업허가를 하는 문화관광부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인허가 업무들을 보면은 식약청에서 하지만은 일부 업무는 지자체 위임을 해서 지자체 담당자가 하도록 하듯이 이 업무 역시 대중문화예술기업이 이제 근거와 소속은 문화관광부지만 문화관광부가 이 많은 대중문화기획업을 직접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자체 위임을 해서 지자체에서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지자체별로 가이드라인이나 담당 중간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약간씩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에서는 이 그러니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담당하는 행정사께서는 우리 이문영 행정사죠. 행정사께서는 전국 각 담당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이미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 싶습니다 하고 연락을 주신다면 소재지는 어디십니까? 그리고 사무실은 임대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말씀 등 여러 가지를 여쭤보게 됐는데 그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하면 담당자가 세워놓은 기준의 차이를 가늠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드리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실 유무를 여쭤보는 건 이거는 반드시 현장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사무실이 갖춰져야 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함에 있어서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몇 가지를 샘플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 법인 인감증명을 요구하는데 이제 법인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또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모든 임원의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임원들의 그걸 요구하는 이유는 주민등록 번호 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임원이 성범죄, 아동 학대 범죄 전력을 갖고 있는지 그 조회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임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이제 중요하게 하는 것은 대표나 임원의 범죄 전력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잡은 다음에 공무원이 이제 현장 실사를 나가서 사무실이 있는지 여부 이렇게 해서 이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문제가 없고 현장 실사 결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실행함에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승인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돼서 법적으로 요청하는 소요 기간은 15일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제출하는 서류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는 어떤 경우들이냐면은, 사업자 등록증 상에 이제 업태 종목이 있죠.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이제 목적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부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에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법인 등기부등본의 목적 사업 안에 대중문화 예술기획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거나 또 상호간에 불일치가 돼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대표자의 경력입니다. 대표자가 이제 대중문화 기획업을 할 수 있는 자질과 경력과 학력이 있어야 되는 전제가 되어 있는데, 이걸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는 2년 이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해서 소득이 있었음, 그러니까 경력만 있는 게 아니라 소득이 있었다는 걸 뭐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가 등등의 서류로 소득이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문화관광부 장관이 고시한 그런 기관, 이런 데에서 이제 경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력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이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회사인지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없다, 이럴 때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서 이수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는 건 사실 다른 인허가에 비해서는 아주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들께서도 쉽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을 하고 본인이 이제 직접 셀프로 이제 어느 기획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직접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옆에 동료 연예인들까지 자기 회사 소속 연예인으로 이제 포함시켜서 활동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화 과정에서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재미있는 경험을 했던 걸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한 직원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 모든 인허가를 하려면 제가 사전에 이제 상담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전화를 주신 담당 직원이 대답을 잘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이걸 등록할 대표자가 연락을 해야지, 당신이 이렇게 대응을 못하는데 대표자 보러 연락을 하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대표자가 지금 뉴스의 한복판에 있는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대표가 직접 전화할 수 없는 이유를 이것저것 설명을 하는데, 아하, 그 회사에 그분께서 등록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을 하려면 대표자 임원의 개인정보가 다 털리는 거죠. 우리같이 대행사한테.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영역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진행을 더디게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이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전문 행정사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TV나 뉴스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분들이 직접 연락을 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상담을 하시는 케이스도 종종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께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통해서 TV나 방송에 출연을 하고자 한다든가, 또는 국내에 있는 예술인을 해외에 이제 송출을 한다든가, 또는 해외에 있는 예술인을 국내에 유입하도록 하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문화기획업으로 많은 사람을 이제 어떤 집단적으로 소개를 할 때 그랬더니 그쪽에서 근로자 파견업 등록증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이런 인허가 업무는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동시에 같이 갖춰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근로자 파견업을 한 사람이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을 할 수도 있고,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을 하는 분이 근로자 파견업을 등록할 수도 있고 이처럼 예능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이제 소개되고 소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께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등록을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